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초급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볼 텐데, 오늘은 몇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볼 내용 첫 번째로는 후음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후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히브리어 모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액센트 법칙까지 함께 배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쭉 훑어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후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보자면 목구멍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음을 발음할 때 이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열리면서 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음은 히브리어에서 4개의 단어가 있는데, 먼저 알레프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인. 그래서 하면은 안쪽 목구멍이 이제 열리면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해, 헤트라는 이 4가지가 바로 후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도 이게 목구멍이 열리는 소리가 나죠. 하나는 여기가 이제 떨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호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사 호음은 이 래쉬를 유사 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래쉬 할 때도 이 목구멍이 조금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음역 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알레프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듯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아인 역시 아 발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응 발음입니다. 자음이니까 이응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헤트 역시 얘는 H로 음역을 표시해 준다면은 헤트 같은 경우는 이게 강한 발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어 주어서 구분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래쉬 역시 R로 이제 표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래쉬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쉬 발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R 발음이지만 R 플러스 우리나라 말의 히읗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그래서 목구멍을 긁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독일어로 주로 이제 히읗 발음이나 기역 발음처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커 이런 발음으로 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래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완전한 후음이 아니라 유사 후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후음으로 또 때로는 일반 자음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후음의 특징이죠. 후음의 특징을 이제 살펴볼 텐데, 후음의 특징은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음의 특징 3가지. 이것은 이제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후음은, 이 후음은 이중점을 찍지 못합니다. 이중점을 찍지 못한다. 대신에 그 앞에 오는 모음을 길게 해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변화되는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음은 이중점을 못 찍는다. 즉, 알레프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없다라는 거죠. 좀 더 보기 쉽게. 이제 해 같은 경우도 안에 이중점을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처럼 후음은 이중점을 찍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중점을 찍었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찍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찍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계산이 정확한 히브리어는 이제 이중점 대신에 다른 것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 다른 보상이 바로 그 자음 앞에 짧은 모음을 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여기서 보았듯이 그 앞에 오는 모음을 길게 만들어준다 라는 이 보상이 있다라는 것. 이중점을 찍지 못하는 대신 만약에 이 앞에 오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여기에 모음을, 만약에 단모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길게 늘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특징은 후음은 단순 쉐바를 취하지 않는다. 단순 쉐바를 취하지 않는다. 네, 후음은 단순 쉐바를 취하지 않는다가 바로 두 번째 특징인데, 이것은 얘는 거의 100%라고 치면은 얘는 한 80에서 90% 정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단순 쉐바를 취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순 쉐바가 무엇인지를 일단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어를 하나 적어볼게요. 배트를 적어보고, 쉐바라는 것은 이 밑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것, 이걸 바로 쉐바라고 합니다. 이 쉐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자음 아래에 모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음 아래에 모음이 없다라는 표시를 해줄 때에 바로 이 쉐바를 써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한번 적어볼까요? 예전에는 원래 히브리어가 이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한글로 보면은 한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만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이 모음을 적어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다 이렇게 아를 붙여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기역과 디귿에 아를 붙여주고 니은은 그냥 뒀다고 해보게 되면은 이 니은 같은 경우는 받침 글자가 됩니다. 나머지는 모음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모음이 없는 받침 자음이 겉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 남는 자음에 모음이 없다는 표시를 해준 것이 바로 쉐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쉐바가 있는 데까지가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영어로 예를 들어 보면 영어 예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study라는 단어가 있으면 처음에 s라는 이 자음과 t라는 자음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때 t는 이제 뒤에 오는 이 u가 모음에 연결이 되지만 s는 바로 이어 나오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s 밑에 이 쉐바를 찍어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절 구분을 해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이처럼 이제 이렇게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 오는 자음에 거기에 모음이 없다는 표시로서 이 쉐바를 찍어줄 필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쉐바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하나의 자음이 있다고 해보면은 쉐바가 이렇게 찍히겠죠. 쉐바가 이렇게 찍히는데 쉐바에 플러스 이제 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표기는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 쉐바가 있을 때 이제 에 소리가 나는 것은 이렇게 쉐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에 발음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오 소리가 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크게 헷갈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는 모음을 적어주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오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음들과 이렇게 합쳐진 것을 이제 합성 쉐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합성 쉐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단순 쉐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 뭐 지금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기억을 해두시면은 앞으로 이게 쉐바구나라는 거는 꽤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 자음은 이제 단순 쉐바와 함께 사용되고 또 후음 자음은 이렇게 합성 쉐바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 중간에 위치한 이 일반 자음으로도 되고 후음으로도 사용되는 이 래쉬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단순 쉐바와 함께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음은 단순 쉐바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자음들은 이 단순 쉐바를 취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알레프나 뭐 헤트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합성 쉐바를 취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음의 특징은 후음은 아 계열 모음을 좋아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후음은 이제 자기와 함께 쓰이는 모음으로 이 소리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음이 올 경우 그 모음을 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그 모음과 후음 자신 사이에 모음을 억지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후음이 목구멍 소리라는 점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목이 열리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가 아라는 모음이죠. 그래서 목을 활짝 열고 소리 외에 오나 오를 발음해 보면은 그 발음이 안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죠. 레쉬 한번 써볼까요? 루아흐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래서 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강한 발음은 헤트 발음입니다. 그리고 레쉬 같은 경우는 이제 R 발음이 난다고 했었고 얘는 이제 우 발음이 나는 단어입니다. 알파벳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영, 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읽어보면 지금 아가 없죠. 원래는 아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라고 읽어줘야겠죠. 그런데 루흐라고 읽는 것을 우리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흐를 발음할 때 이제 히읗을 이제 발음을 목구멍을 열고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발음이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라는 모음과 후음 사이에 충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와 이 후음 사이에 이 충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아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소리를 넣어줘서 루아라고 이제 발음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음은 이 계열의 모음을 좋아해서 다른 모음하고 겹치게 되면은 우나 오 같은 모음과 겹치게 되면 이 를 넣어줘 갖고 발음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후음은 이중점을 찍지 못한다. 대신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앞에 오는 모음을 길게 만들어준다. 장음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로는 후음은 단순 쉐바를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합성 쉐바를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후음은 계열의 모음을 좋아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 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알파벳 있는데 이 눈의 특징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눈이라는 것은 쉐바와 함께 올 때 뒤에 오는 자음에 동화된다. 눈은 쉐바와 함께 올 때, 이 쉐바와 함께 올 때 뒤에 오는 자음과 동화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자음접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굴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한글에 군림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군림이라고 써야 되지만 발음할 때는 어때요? 굴림이라고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히브리어의 눈은 그 아래에 자음이 없으면, 즉 쉐바가 오게 되면 무조건 뒷자음과 동화가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탄이라는 말을 이제 미래형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인텐이 됩니다. 인텐이라는 단어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인 있기 때문에 여기 자음이 껴있죠. 그래서 여기에 쉐바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 아래에 지금 쉐바가 있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자음이 이 뒤에 테트에 동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볼까요? 자, 다시 변화형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얘가 여기에 동화가 되니까 아까 군림이 니은이 리을로 변화됐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얘가 이렇게 동화가 되겠죠? 이렇게 테트가 두 개가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게 또 겹쳐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언어가 마찬가지이지만 겹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고 앞에 이 테트를 빼주고 뒤에 이제 이중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여기 경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이텐이라는 발음으로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눈이 단어 처음에서 쉐바와 함께 올 때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나탄이라는 단어의 명령형을 보면은 느텐이라고 합니다. 느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눈에 쉐바가 붙어 있고 지금 단어 처음에 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생략해 줘버리게 되는 거죠. 생략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ten이라고만 읽게 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음과 이 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를 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히브리어 모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음에는 장모음과 단모음과 또 반모음이 있습니다. 반모음이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순장모음이라고 하는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한번 쭉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자음이 있다고 치면 장모음 아 발음 나는 게 있고 에, 이, 오, 우 보통 이거면은 발음이 다 되게 되죠. 그래서 아 같은 경우는 이런 표시를 해주고요. 단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순장 모음 같은 경우는 표시가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해나 알레프가 이게 뒤에 붙어서 순장 모음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다음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주고 단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쉐바가 들어가는, 아까 합성 쉐바라고 이야기를 했죠. 합성 쉐바가 만들어짐으로써 반모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장 모음을 한번 보면은 이건 이제 쉐골이라고 하는데 쉐골에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해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순장 모음이 만들어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입니다. 이는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주면 단모음이 되고요. 오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 왼쪽 위편에 점을 찍어주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처음에 아 발음 나는 장모음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크게 헷갈리지 또 않으실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반모음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게 쉐바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모음 같은 경우에는 바브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얘도 역시 이렇게 찍어줘서 순장 모음을 만들어줄 수 있고, 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줍니다. 점 3개를 찍어주고, 순장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 아까 바브에 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외워야죠. 외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아 발음 나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마츠라고 하는데, 뭐 이런 명칭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모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은 모음은 뭐 파타흐라고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음은 뭐 칠레, 그리고 짧은 모음을 쉐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는 홀람이라고도 하고요. 오 발음 나는 것, 이는 히리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명칭들이 있는데, 명칭을 다 뭐 이렇게 책을 보면서 나와 있으니까 명칭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모음, 단모음, 반모음을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아라는 자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아라는 자음이 있다고 했을 때 장모음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단모음은 그냥 적어주고요. 그리고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맴이라는 단어가 있죠. 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반대로 썼네요, 제가. 맨날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맴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맴은 M 발음이 나죠. 미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장모음 같은 경우는 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단모음 같은 경우는 그냥 써주고, 그리고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뭐 원서로 된, 특히 원서로 된 이 히브리어 문법책을 보면은 이러한 표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모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히브리어 모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음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액센트 법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음절은 보통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뭐 가, 나, 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 얘는 뭐 간, 난, 단, 뭐 이런 단어들이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개음절이라고 하고요. 열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 이렇게 발음하면 지금 목이 열려 있죠. 입도 열려 있고 목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음절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폐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 하면은 이렇게 딱 닫히게 되죠. 그래서 폐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동사와 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동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 3개와 모음 2개로 보통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3개가 있고 모음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아까도 보았듯이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카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카탈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카탈이라고 적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음절에 이제 장모음이 오게 되고 이음절에 단모음이 오게 되는 것을 이제 동사의 특징이다. 이런 것을 동사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 역시 이제 이렇게 3개의 자음과 모음 2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2개가 다 이렇게 장모음이 오는 것이 명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렉라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절, 이음절 모두 장모음으로 구성된 명사인데 얘는 이제 좀 예외예요. 얘는 이제 쇄골 명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장모니까 말라크 이렇게 될 텐데 이제 멜레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구성된 명사가 좀 예외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외가 아닌 명사는 다바르라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바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음절은 보통 이제 모음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제 끊게 되고요. 이것을 잘 알아야지 이제 액센트 법칙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해볼 공부인 액센트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너무 이제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쇄골로만 이루어진 것은 이제 뭐 쇄골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액센트 법칙, 뭐 첫 번째 법칙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액센트는 주로 끄듬절에 옵니다. 액센트는 주로 끄듬절에 온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이 끄듬절에 액센트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센트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액센트가 보통은 이제 끄듬절에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멜레크라는 이 쇄골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쇄골명사는 첫 번째 음절에 이제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명사가 아닌 다른 명사들은 보통 이제 끄듬절에 액센트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센트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법칙은
액센트 앞에, 액센트, 보통 끄듬절에 있으니까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 아까 이제 장모음, 이제 모음, 자음과 모음 쌍으로 이루어진 것이 개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악센트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음절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다, 바르 이렇게 음절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액센트는 통상 끄듬절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끄듬절에 이렇게 액센트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이 액센트가 있는 바로 이 앞에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장모음이다. 다라는 것이 개음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모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음절의 모음은 쉐바를 붙여준다. 아까 쉐바가 이거였죠? 쉐바를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센트로부터 멀어진 개음절의 모음을 이제 쉐바를 붙여준다라는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절이 하나 늘어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절이 하나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바르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시 이 예를 끌어와서 이제 다바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끊었었죠. 이렇게 끊어서 이제 액센트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액센트 앞에 첫 번째 규칙은 액센트 앞에 개음절은 장모음이다 라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복수형으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끝에 이제 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임을 붙여주면은 이제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다바 림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말씀들이 되겠죠.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액센트가 어디에 올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절을 잘라야겠죠. 음절을 자르면은 다, 발이 갑자기 이제 세 개의 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액센트가 어디에 온다고 했어요? 끝음절에 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림에 이제 액센트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액센트 규칙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다. 그래서 이 바를 이야기하겠죠. 이 바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지금 장모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써도 괜찮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액센트 규칙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음절의 모음은 쉐바다. 즉 액센트로부터 지금 멀어졌죠. 이 다라는 단어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모음이 쉐바로 바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보면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제 쉐바를 붙여주고 얘는 그대로 장모음이 되겠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음이 드바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액센트 법칙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드발음이 되는 이 과정, 다발음인데 음절이 3개로 끊어졌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액센트가 끝음절에 오기 때문에 림에 액센트가 붙어 있고, 그래서 액센트 앞에 첫 번째 규칙, 액센트 앞에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다라는 규칙을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로부터 멀어진 개음절이죠. 개음절의 모음엔 쉐바를 붙여준다라는 이 규칙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규칙을 살펴볼 텐데, 액센트 없는 폐음절. 폐음절이 나왔어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규칙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액센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예를 들면 말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라크,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라크라고 단어가 있는데, 이걸 음절을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음절을? 그쵸. 말, 아크. 이렇게 2개의 음절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액센트가 어디에 붙을까요? 그렇죠. 2번 끝음절에 붙겠죠. 아크에 붙을 겁니다. 근데 액센트가 없는, 이제 여기는 개음절이 아니에요. 개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음절 규칙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모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크라고 해서 여기에 단모음 표시가 지금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원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모음이 올 수 없고 단모음이었다. 그래서 이 3가지 액센트 규칙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다. 2번째, 액센트에서 벌어진 개음절의 모음은 쉐바이다. 그리고 3번째, 액센트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다. 라는 이 3개의 액센트 규칙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어 2번째 시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렇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액센트 법칙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다. 처음에 이 후음, 우리가 후음의 법칙들 역시 살펴보았는데, 이 후음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눈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또 히브리어 모음, 히브리어 모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발음 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명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변화에 대해서 또 관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또 함께 열심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